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스며들던 어느 화창한 일요일, 제인이라는 여성이 평소와 다름없이 부엌에서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식단이 건강하게 유지되길 바라며 특별히 자신만의 식사 전후 스트레칭 루틴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제인의 이러한 규칙적인 습관은 단지 소화를 돕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수년 동안 경험하고 학습한 결과의 산물로 그녀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비법이었습니다. 제인은 그녀의 이야기를 친구들에게도 전파하기로 했습니다. 제인의 스트레칭 시작은 식사 30분 전 주방 창가에 서서 부드러운 햇살을 받으며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심호흡과 함께 깊게 흡기하고 천천히 내쉬는 것으로 루틴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그녀는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스트레칭을 할 동기부여를 다집니다. 첫 번째로 제인이 하는 것은 트위스트 스트레칭입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상체를 좌우로 비틀면서 천천히 팔을 펼칩니다. 이 동작은 장의 움직임을 자극하여 소화를 돕고 복부의 혈류를 원활히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녀가 선택한 동작은 고양이소 자세였습니다. 마루에 매트를 깔고 내 발로 엎드려 등을 부드럽게 아치형으로 구부렸다가 반대로 젖히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 스트레칭은 척추를 자극하고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시켜 소화기관을 활성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그녀가 식사 전 스트레칭을 마치고 나면 천천히 준비한 아침 식사를 시작합니다. 제인은 매번 식사를 할 때 음식을 철저히 씻고 본연의 맛을 음미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식습관 역시 소화를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그녀는 긴장을 풀고 소화를 돕기 위해 쉐치드 자세 스트레칭을 수행합니다. 이 자세는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반대쪽 다리 위로 교차하고 상체를 비틀어 뒤를 바라보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허리를 비틀고 복부를 자극하여 소화에 필요한 자극을 자연스럽게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싱글레그 레이즈를 통해 루틴을 마무리합니다. 등을 대고 눕고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리는 간단한 동작이나 복부에 효과적으로 작용하여 소화 작용을 돕습니다. 제인의 스트레칭 루틴은 그리 길지 않지만 식사 전후로 꾸준히 하는 이들이라면 누구든지 충분히 따라서 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소화 돕기 스트레칭 덕분에 매번 식사를 즐겁게 할 수 있었고 전반적인 소화 건강도 좋아졌다고 친구들에게 전했습니다. 결국 제인의 작은 노력이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처럼 꾸준한 습관은 누구에게나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모두에게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스트레칭 루틴은 제인의 친구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졌고 건강한 생활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제인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각자의 삶의 작은 변화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한 습관은 그렇게 제인을 통해 주변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현대 사회에서 체중 감량은 건강과 자신감을 위한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하고 변덕스러운 다이어트 트렌드의 홍수 속에서 어떤 방법이 진정 효과적인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번 이야기는 여러 나라와 문화에서 효과적으로 체중 감량을 이끈 꿀팁과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 세세히 탐구한다. 먼저 다이어트 세계에서 오래전부터 사랑받아온 간헐적 단식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해보자. 간헐적 단식의 원리는 매우 단순하다. 하루 중 일정 기간 동안 음식을 섭취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은 금식하는 방식이다. 흔히 16-8 방식이 많이 사용되는데 이 방법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아침을 거르고 점심부터 시작하여 저녁에 식사를 마치는 이 방식은 특히 많은 현대인들에게 일장일단의 방식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다음으로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살펴보자. 이 다이어트는 탄수화물을 최대한 줄이고 지방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삼는 방식이다. 케토시스 상태를 유지하며 지방을 연소시키는 이 방법은 빠른 체중 감량 효과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유지하기 어려운 식단일 수도 있다. 이것은 특히 사회적 식사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그렇다면 요즘 가장 주목받고 있는 다이어트 트렌드 중 하나는 무엇일까? 바로 마인드풀 이팅이다. 이는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음식의 맛, 냄새, 식감까지 모든 것을 의식하며 먹는 방식을 말한다. 급하게 먹는 식습관을 고치고 먹는 행위 자체를 하나의 즐거움으로 만들어주는 이 방법은
단순히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감도 함께 제공할 수 있다. 물론 운동을 배제하고 다이어트만으로 체중 감량을 기회하는 것은 건강한 방법이 아니다. 효율적인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과 함께 식단 조절이 병행되어야 한다. 최근 운동 트렌드로는 하이 인텐시티 인터벌 트레이닝, 하이 인텐시티 인터벌 트레이닝, 히이트가 각광받고 있다. 이는 짧고 강력한 운동을 통해 칼로리 소비를 극대화하고 체력을 증진시키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다. 단기적인 목표를 넘어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한 건강한 생활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다이어트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었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맞는 방법과 생활 패턴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체중 감량을 위한 이러한 다양한 트렌드를 탐구하면서 우리는 단순한 숫자 감량을 넘어 건강을 위한 진정한 가치를 찾게 된다. 세 번째 이야기,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건강 정보는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원이 되었다. 인터넷엔 수많은 건강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이를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들은 항상 정확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루는 나의 친구 미영이가 다급히 전화를 걸어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너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픈 건 뇌종양 때문일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 그녀는 인터넷에서 본 기사를 근거로 자신에게 뇌종양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미영이는 며칠 전부터 시작된 두통에 대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곧바로 스마트폰을 꺼내들어 검색창에 두통 원인을 입력했고 수많은 결과 중에 눈에 띄는 기사를 발견했던 것이다. 그 기사는 특정 증상이 있으면 심각한 질병을 의심해봐야 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었고, 이를 본 미영이는 그 증상들이 모두 자신에게 해당된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나는 그녀에게 우선 진정하라고 진심으로 조언했다. 그리고 웹에서 얻은 정보가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며 특히 건강 관련 정보는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진단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에 존재하는 정보의 출처와 신뢰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날 미영이는 병원에 방문하여 정밀 검사를 받았다. 다행히도 진단 결과 그녀의 두통은 단순한 스트레스성 두통으로 판명되었고 뇌종양이라는 두려움을 말끔히 제거할 수 있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숨을 크게 내쉬며 말했다. 정말 인터넷에 너무 의존했어. 다음부터는 뭐든 전문가에게 물어봐야겠어. 이번 경험을 통해 미영이는 디지털 정보의 장단점을 깨달았다. 인터넷은 우리의 건강관리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잘못된 정보가 주는 불필요한 불안감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이제 온라인에서 건강 정보를 검색할 때마다 그 정보의 출처를 더 신중하게 살펴보게 되었다. 과연 어떤 단체나 전문가가 이 정보를 제공하는지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공식적인 의료 사이트나 전문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된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디지털 헬스 시대의 정보에 홍수 속에서 올바른 정보를 선별하고 자신의 건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터득하게 되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영이는 건강관리의 주체로서 보다 현명한 태도를 갖게 되었고 나 역시 그녀와의 이야기를 통해 디지털 세상의 혜택과 함정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이렇듯 디지털 시대의 건강정보는 양날의 칼과도 같아서 우리에게 유익한 정보를 줌과 동시에 혼란을 가져오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정보의 진위를 파악하고 올바르게 이용하는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지혜임을 깨닫는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바쁜 도시 속에서 일하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민준이었다. 민준은 대기업에서 매일 마감 시간을 맞추기 위해 애쓰며 삶의 속도를 높여가고 있었다. 그는 회사에서 인정받고 자신의 직업에서 성공하기 위해 온 힘을 쏟았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약점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수면 부족이었다. 민준은 대학 시절부터 밤을 새워가며 공부하는 데 익숙했다. 회사에 입사한 후에도 그 패턴은 변치 않았다. 매일 새벽까지 업무를 마무리하다 보니 자연스레 수면 시간이 줄어들었다. 처음에는 견딜만 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에게 피로가 쌓이기 시작했다. 그의 몸은 점차적으로 피로를 호소했고 아침이면 더 이상 개운함을 느끼지 못했다. 업무 중간중간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작은 실수들도 빈번해졌다. 그럼에도 민주는 이를 당연한 과정으로 여겼고
그저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에 빠져 있었다. 어느 날 민준이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던 날이었다. 그는 이를 위해 며칠 밤을 새워 자료를 준비했고 발표 당일 아침에도 출근하자마자 발표 내용을 몇 번이고 되새겼다. 그러나 막상 발표를 시작하자 그는 자주 말을 더듬었고 머릿속이 하얘지며 중요한 정보를 놓치고 말았다. 발표 후 민준은 상사의 눈치를 보며 회의실을 나왔고 그는 큰 실망감에 빠졌다. 그때 그의 동료인 지수는 그런 그를 뒤따라 나가 말했다. 민준아, 시간이 있을 때 진지하게 한번 병원에 가보는 게 어때? 난 내가 꾸준히 잠을 못 자고 있는 것 같아 보여. 그게 건강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몰라서 그래. 나도 예전에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 지수의 조언에 민준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수면 부족의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주말에 병원을 찾아갔고 의사로부터 수면 부족이 그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민준에게 충분한 수면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회복 시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수면은 신체를 회복시키고 하루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심지어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장기적으로 비만, 당뇨병, 심장질환 등 여러 질병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민준은 그제야 자신의 잘못된 생활 습관을 인식하게 되었고 수면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결심했다. 그는 매일 밤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기 시작했고 업무 시간 동안에는 보다 효율적으로 일하려 노력했다. 천천히 민준의 건강 상태는 회복되었고 업무 성과 또한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몇 달 후 민준은 또 하나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기회를 얻었고 이번에는 자신감 있게 발표를 마쳤다. 그의 상사와 동료들은 그의 변화된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민준은 수면의 중요성을 몸소 실감할 수 있었다. 이 경험을 통해 민준은 수면의 가치를 직접 체험했다. 그는 동료들에게도 수면이 단순한 쉼이 아닌 능력과 건강을 지탱하는 필수 요소임을 알리곤 했다. 이제 민준은 건강한 수면과 함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 그의 모습은 주변인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결국 민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수면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사례가 되었고 그 또한 주변에 그 지식을 나누며 만족스러운 삶을 이어갔다.